안녕하세요, 김누키입니다. 젊은 나이에 자동차를 구매할 땐 웬만하면 가성비가 좋은 중고차를 구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초년에는 벌어놓은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금수저가 아니라면 지출을 줄이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성비를 챙기러 온 이 중고차 시장을 기웃거릴 땐 또 매우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존재합니다. 국산차 시세를 알아보다가 방향을 살짝 잘못 틀어 그 돈씩 수입 중고차를 보게 된다면 여기서부터는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산차 대비 수입차들의 미친 감가력을 보고 정신을 빼앗겨 국산 중고차가 눈에 안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단돈 1000만원, 2000만원으로는 신차 아반떼도 못 사겠지만 중고차 시장에만 들어오면 차는 벤츠지 BMW지 하면서 현대 기아는 창피해서 못하겠다고 하는 요상한 망언을 한 경우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이거 정원교육 한번 호되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을 너무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사회 초년에는 당연히 당면한 리스크가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것이고 자기가 가진 것에 비해 더 좋은 것을 하고 싶은 것은 본능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관념도 당연히 부족한 나이기 때문에 유혹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젊을 때는 막 살아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의해서 후회도 하고 공부도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망하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이왕 눈이 돌아가 중고 수입차를 산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나마 최대한 저렴하고 최대한 리스크가 적은 차량을 추천하는 정도까지는 괜찮은 훈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1000만원대로 살 수 있는 개꿀 수입 중고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면 앞서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돼요? 이젠 너무 많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식상한 문구이겠지만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고집스러운 50대 50의 무게 배분, 차체의 황금 밸런스로 주행에 즐거움을 주는 차량, 본네트가 길고 오버행이 짧은 전형적인 스포츠카, 는 아니고 스포츠 스타일로 디자인된 차량, 누구나 다 아는 젊은이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스포츠 드라이빙의 정석 BMW의 간지나는 1시리즈입니다. 한국에서는 대부분 118D로 판매되었고 중고차 시장에서 나름 매물도 많습니다. 감가도 맞을 만큼 얻어 터졌기 때문에 1000만원대로 웬만한 차량은 전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국내는 해치백의 무덤이라고 하지만 BMW는 예외인지 상당히 많은 양의 판매량이 있었으므로 정비 및 부품 수급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간지나는 해치백 스타일로 118D는 트렁크를 열었을 때 그 진가가 발휘됩니다. 해치백이야말로 효율적인 자동차 비율이며 세단의 승차감과 SUV의 적재량을 골고루 물려받은 엄친합격되는 수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한국에선 인기가 없는 스타일이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3시리즈 투어링 존나 멋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현재 F40 풀체인지 1시리즈가 판매되고 있지만 오늘 조명하는 F20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구동바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BMW 하면 당연히 후륜구동의 강력한 퍼포먼스를 생각하시겠지만 F40에 들어오면서 1시리즈는 전륜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포츠성보다는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안전성과 내부 공간을 선택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건 신차고 이 F20 1시리즈는 후륜구동입니다. 2015년 페이스리프트를 거쳤고 이 이후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변경 사항으로는 N47 엔진에서 B47 엔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엔진은 디튠이 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520D와 같은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148마력, 150마력이라는 약간은 애매할 수 있는 출력이지만 가벼운 무게와 함께 튼튼한 설계의 바디는 그 한정된 엔진 출력으로도 생각보다 재미진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가 판매될 당시는 독일 디젤차의 최전성기였으며 성능은 물론이고 연비가 진짜 최고의 장점이었습니다. 공인 연비 기준으로도 리터당 17.4km이며 그냥 적당히 몰고 다녀도 20km는 기본으로 찍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트림으로는 일반적으로 그냥 즐기면서 타라고 만든 조이 트림과 연식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스포츠 모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조이는 16인치 휠이고 스포츠 모델은 17인치도 있고 18인치도 존재합니다. 초기 M 스포츠 패키지를 제외하고는 엔진 성능에서 차이는 없고 단순 내외간의 드레스업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께 77만원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정도면 새 차를 살 때 개꿀 옵션을 추가할 수 있을 만큼 든든한 액수일 것입니다. 아니 갑자기 웬 77만원? 돈이라도 줄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돈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고 그냥 지나친다면 손해보는 개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집에 약정이 끝난 인터넷이나 정수기가 있으신가요? 이거 가만히 놔두면 최대 77만원까지 손해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인터넷 TV 설치 시 최대 47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전부 다 합치면 최대 77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설치 당일에 말이죠. 이런 엄청난 혜택이 존재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국내 가입자 수 독보적인 1위 인터넷 가입 가전제품 렌탈 대리점 아정당입니다. 아니 근데 바꾸면 요금이 졸라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쓰던 요금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 제품을 받고 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 가능하고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하니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하지만 엔트리는 엔트리, 막내는 막내, 싼 건다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BMW 118D의 정신나간 단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차의 외관과 성능을 고려했을
했을 때 단돈 1000만원대로 살 수 있다면 당연히 아쉬운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족스러운 외관에 비해 실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118D의 가장 정신나간 단점으로 볼 수 있는 인테리어는 바로 핸들입니다. 우레탄으로 마감돼 마치 버스 핸들을 보는 것 같은 스티어링 휠은 외관에서 느꼈던 만족감이 갑자기 수직 하강을 해버리고 눈살이 찌푸려지게 만드는 단점입니다. 다행히 스포츠 모델이거나 M 핸들을 사서 붙여놓은 전차주의 매물을 고른다면 개이득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의 100만원에 달하는 스티어링 휠 교환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아니 적당히 못생겨야지 이 정도까지 개 못생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트림별로 디자인의 급을 나누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손이 가장 많이 탈 수밖에 없고 시선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스티어링 휠을 이 정도로 구분해두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은 118D의 실내 공간입니다. 엔트리 라인이니까 아반떼쯤 되겠지라고 생각하신다면 매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 차는 당연히 전륜구동인 아반떼보다 훨씬 좁습니다. 내가 일반인 기준 뚱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차는 절대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운전석뿐만 아니라 특히 2열 뒷자리는 일반 성인이 앉기 매우 좁은 수준이며 장기간 이동 시 상당히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열에는 송풍구가 존재하지 않고 센터 콘솔 디자인도 참 애매하게 우레탄으로 감싸져 있어 약간 싸구려 느낌마저 들게 하는 마이너스 요소입니다. 계기판은 아날로그 옛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용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전반적인 차량 디자인에 비해 굉장히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기판과 더불어 실내 조명도 굉장히 고전적입니다. 좋게 말하면 감성 있는 인더스트리얼 디자인 카페에서나 볼 법한 따뜻함이 느껴지면 조명이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단칸방에 알전구를 보는 것 같은 시대에 뒤떨어진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아 LED 튜닝을 하는 차주들도 많습니다. 해외에서 광고할 때는 분명 간지나는 터치스크린이 포함된 메인 모니터를 광고했었는데 Ooh, it is a touchscreen. Wow. 아쉽게도 한국에 들어온 모델은 전부 6.5인치 허접한 CID였습니다. 당연히 등급에 따른 수준 차이겠지만 구형 DMB 시절에나 볼 법한 싸구려 모니터는 정말 구매자의 욕구를 떨어뜨리는 요인 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1000만원대 쌉 가성비 중고차를 사려고 하는데 한국 국산차는 눈에 안 들어오신다면 바로 이런 개꿀 감가 두드려 맞은 엔트리라인 중고 수입차를 구매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BMW의 가장 싼 모델의 장점은 판매량이 많고 카센터의 수리 이력들도 많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와 많은 부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급 기능이나 고급 소재가 쓰인 것이 없기 때문에 정비 비용도 크게 소모되지 않습니다. 누유와 누수와 같은 골치 아픈 고장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 얻게 되는 간지나는 BMW 마크와 차키를 가질 수 있으니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중고 BMW를 사는 것처럼 내가 너무 하고 싶고 너무나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나름의 가성비를 유지하는 방향에서 적당히 무리하는 것 정도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상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겨 내 삶에 어느 정도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진짜 경험치입니다. 다음에 내 인생에서 더 큰 투자나 재정적 선택에 있어서 한번 조진 걸 생각하며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것도 자신의 수준 내에서 어느 정도 올려치는 것을 말하는 거지 쥐뿔도 없는데 경험치 쌓는다고 덜컥 수입차를 사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루킴이었습니다.